굉장히 떨리네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울산경희고등학교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울산경희고등학교 학교 엄마이고 싶은 사람입니다. 사실 제가 자녀가 없어서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울산경희고등학교 들어보셨나요? 네. 예, 예전 삼국고등학교 맞습니다. 그래서 성남사 가는 쪽에 주변에 논밭밖에 없는 그쪽에 언양 근처라서 언양불고기가 굉장히 유명한 그 근처에 있는 학교입니다. 저희 학교 경치인데 굉장히 예쁜데 선정하지 않았네요. 네. 저는 보건교사입니다. 요즘에 보건교사라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 잘 모르세요. 아직도. 그래서 예전 양호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편하시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제일 처음 하시는 말씀이. 근데 보건의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눈에 띄지 않게 뒤에서만 하는 업무라서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런데 우선 보건교사는 2002년도에 양호교사에서 보건교사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양호교사는 단순히 응급처치, 건강관리에만 신경을 썼다면 보건교사는 거기서 더 추가되는 내용들이 많아졌는데요. 법에서 얘기하기로는 우선 이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잠깐 넣었습니다. 초중등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등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보건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교사이고요. 보건교사는 건강서비스, 보건교육, 건강관리 상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학교 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학교 내에서 건강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강이란 신체적으로 아프지 않은 것, 병 없는 것, 장애 없는 것, 이것만 건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1946년에 WHO에서 정의한 건강을 보면 신체적으로 허약하거나 질병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건강이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주변에 여러분들 뵐 때 제일 처음에 인사를 보통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거기에 안녕의 의미를 다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는 안녕하세요 그러면 네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요 하면 다음에 잠을 못 잤어요. 어제 아팠어요. 집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등등등. 이 건강의 개념이 다 포함되는 말이 안녕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학교에서는 그 건강의 개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보건교사 현황 올해 3월달에 뉴스에 난 건데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가 1만 1000여 개 있는데 보건교사는 7,500개의 학교에만 배치되어 있고 65%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밑에 쪽으로 쭉 내려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울산은 59.6%고요. 서울은 91.6%입니다. 즉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너무 서울 쪽에 수도권에 집중해서 관리를 받고 있고 학교 내에서 학교 초중고 하면 굉장히 청소년들한테 아동 청소년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울산처럼 굉장히 열악한 편이거든요. 교육생의 민원을 좀 넣어주십시오. 보건실 만들어달라고 하죠. 너무나도 필요한 인력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보건교사를 꿈꾸고 보건교사를 준비했었던 건 아닙니다. 아주 어렸을 때 철없던 시절을 저는 중학교 이전으로 잡았는데요. 7살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계속 피아노를 치면서 피아니스트를 꿈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연습을 똑바로 안 해서 집에서 이제 더 이상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못했었고 어머니가 초등학교 교사셔서 그냥 막연하게 교사라는 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고요. 중학교 장애인 시설에 자원봉사하면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나 나는 꼭 장애인이랑 결혼할 거야. 그 장애인을 돕고 싶다가 아니라 장애인과 결혼하겠다는 말에 어머니가 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시설에 봉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렇게 저는 강하게 장애인과 결혼하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중상 담임 선생님과 어머니만 으쌰으쌰 얘기해서 그냥 무조건 어디가를 시험 치러 가래요. 시험 치러 가서 그냥 합격한 게 고상 외고였어요. 그래서 일본어과에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저랑 적성이 전혀 맞지 않았거든요. 저는 수학과학을 좋아했지 국어 영어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 문과에 들어가서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일본어를 전공하니까 그 당시에는 일본어만 잘해도 굉장히 취업도 잘 되고 국제에서 전문가 쪽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떻게든 버텨서 국제적으로 놀고 싶다. 나는 이 답답한 나라에 있기 싫다. 내 적성에 맞지 않는 공부 억지로 시키는 입체 있기 싫다라고 생각해서 좀 큰 생각을 가지고 지냈고 굉장히 우울하던 시기에 한 권의 책을 봤는데 갑자기 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책에서 여자들은 23살이 제일 예쁘대요. 그래서 나는 23살 되면 죽어야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자살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23살 때 정말 이루어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 스스로 뭔가를 해본 적도 없었고 시키는 대로만 지나왔었고 그래서 자살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과를 나오고 한국대학대학교 국제공상학과가 그때 국내에 처음 생긴 학과였고요. 저희가 2기여서 내한테 딱 맞는 과다. 그래서 그 과를 갔는데 IMF가 터져버렸습니다. 저는 너무나 큰 꿈을 꾸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저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굉장히 생각을 하고 그러면 취업이 안 될 것이다. 부모님이 또 말씀하셨죠. 진작에 교대 가랬을 때 교대 가지. 제가 대학 다닐 때 교대는 그렇게 세진 않았거든요. 지금처럼. 그래서 가지라는 계속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취업이 잘 되고 안정적으로 되는 건 교사밖에 없나? 라고 해서 재수학원 일주일을 갔는데 그렇게 잘했다고 자신했던 수학에서 탁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국어 영어는 안 돼. 수학만 자신 있었는데 수학에서 막혔어. 그럼 더 이상 나는 할 수가 없어. 라고 해서 일주일 만에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을 아르바이트 하면서 좀 보내다가 졸업할 때쯤 도저히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무역파트 쪽에는 남자들 취업만 됐었고요. 여자들 취업은 아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취업을 보고 저보고 오라고 한 곳이 어디였냐면 보험회사였습니다. 그 당시 4년제 졸업한 여자 졸업생들이 너무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는 취업이 안 되고 보험회사에서 다 이렇게 영입을 하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내가 원했던 게 이건가. 보험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꿈꿔왔던 거와는 아주 다른 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처럼 그냥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까? 아니면 그냥 대학원에 갈까? 하다가 그 자체가 저는 그 상황에서 도망가는 거라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아예 다른 길로 가보면 어떨까? 라고 해서 찾다가 혼자서 인터넷 뒤지고 찾다가 보니까 춘해대학 가동과에 대졸자 전형이 있는 겁니다. 수능을 치지 않고 그 이전에 대학 성적만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전형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몇 개 대학에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 간호사를 꿈꾸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3년제였기 때문에 계속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길이 내 체질인가 봐. 그래서 너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또 2004년도 졸업할 때쯤 너무 졸업생이 많아지는데 저의 나이는 28이었고요. 저희 동기는 23살이었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병원에 들어가면 누가 취업이 될까요? 네, 23살이 취업되고 저는 취업이 안 되는 겁니다. 성적이 굉장히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1차 서류에는 통과하는데 면접에서 선생님은 나이가 많아서 힘들겠다. 왜냐면 제 나이 되면 5년차 굉장히 병원에서 베테랑 간호사인데 이제 신규로 들어오니까 이게 안 되니까 좀 힘들겠다 해서 다 잘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일 먼저 찾았던 게 뭐냐면 부산에 노인병원 중에서 제일 큰 병원이 부산 동인 노인병원이었는데 노인복지가 이제 점점 뜬다고 하더라. 거기 가서 나는 노인 전문 간호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또 다른 꿈을 꿉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정신과로 발령이 났습니다. 전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정신과에서 그만두려고 하다가 3개월만 버텨보자 했는데 너무 재밌는 겁니다. 저랑 너무 잘 맞는 겁니다. 정신과 환자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깼고요. 그분들은 감정 컨트롤이 좀 안 될 뿐이지 약을 드시면 저희와 똑같거든요. 우리하고. 그래서 의사소통 다 가능하고 그분들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병원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게 다시는 3교대 안 해야지. 3교대 때문에 제 몸에 이상한 변화가 와가지고 결국은 이 당시에 제가 유산을 하게 되고 결혼한 이유였습니다.
유산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병원에 대한 좀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지금에 와서 병원을 가기 싫다. 그러면 내가 학교 다닐 때 교직 이수를 했고 간호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는 보건교사겠다. 해서 5년 동안 준비해서 정말 운 좋게 계속 부산만 고집하다가 울산으로 한 시험을 쳤는데 시험치기 새벽에 가서 모텔에 방 잡아놓고 한 2시간 정도 눈 붙이고 들어가서 시험 쳤는데 정말 운이 좋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교사 입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지금 생각하는 게 답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주변 상황이 도와주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 역시 저희가 올해 39인데요. 39 동안 너무 많은 길을 겪고 오면서 그게 너무 와닿아서 아이들한테 그걸 알려주고 싶은데 그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딜레마에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 가서 나의 이런 경험들을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싶었어요. 정말 네가 생각하는 게 끝이 아니야. 아이들이 대부분이 뭐였냐면 꿈이 그냥 대학입니다. 어느 대학도 아니고 특히 저희 학교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요. 저희 학교는 도시에 있는 아이들보다 교육열이 좀 떨어집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별로 의욕이 없습니다. 근데 수업 시간 계속 자요. 그리고 혜택을 본다면 저희 학교는 농어촌 전형을 받는 학교이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하지 않아도 좋은 대학을 하는 거에 비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했어요. 알려줘도 굳이 그럴 필요는 뭐 있어요. 대학 가면 다 해결되는데. 대학 가면 우리 집에 돈이 있어서 빈부격차가 좀 크거든요. 저희 학교 지역이. 불고기집 하는 애들 굉장히 잘 살고요. 그렇지 않은 집은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근데 그래서 아이들이 의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 마음대로 저의 의욕대로 도시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책을 보고 이렇게 해 라고 말해줘도 계속 벽에 저 혼자만 이야기하는 게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과부하에 걸리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고 주변 분들도 제가 보건교사라고 하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선생님 진짜 심심하겠어요. 왜냐면 저만의 공간이 있잖아요. 보건실이라는 공간. 그 안에 컴퓨터도 있고 침대도 있고 커피포트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큰 학교는 뭐 정수기도 있고요. 뭐 에어컨 다 있고 다 있기 때문에 보건실 침대에서 선생님 계속 우리 수업할 때 계속 누워서 자죠. 저희는 보건실 침대에 다리도 안 올립니다. 그리고 선생님 인터넷 쇼핑해요? 우리 없을 때 게임해요? 뭐 이런 이야기들. 뭐 학생 없을 때 도대체 뭐 해요? 심심해서 도대체 어떻게 견뎌요? 이런 얘기. 처음에 한두 번은 그냥 듣다가 나중에 너무 짜증나는 겁니다. 업무가 너무 많아서 요즘도 그런데 하루에 화장실 한 번밖에 못 가거든요. 물을 못 마십니다. 겁이 나가지고 화장실 갔다가. 왜냐면 제가 가면 각 반에 저희 학교가 23학급인데요. 각 반에서 한 명씩만 수업 시간에 와도 아이들이 하는 말은 선생님 갈 때마다 보고싶 피운다 라고 민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물도 잘 못 먹습니다. 다른 학교의 보건 선생님들은 식당에 가서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도시락 싸다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학교에 하루에 100명씩, 200명씩 오는 학교들도 있어요. 보건실은 물만. 근데 저는 저의 의욕만 굉장히 넘쳤지 아이들과 소통하는 방법도 몰랐고 그 아이들의 답답한 마음을 뭔가 뚫어주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나중에는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제 편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과목은 수학 선생님들, 과학 선생님들, 국어 선생님들 모임이 있지만 보건은 우리 학교에서 나 혼자밖에 없고 있다 보니까 선생님 없을 때는 우리 학교 잘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있으나 마나한 선생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저를 머리를 치면서 너무 학교 가기 싫다. 진짜 애들처럼 집에 가서 울었습니다. 정말 학교 가기 싫다고 그만두고 싶다고. 그러면서 보건실에 찾아오는 학생들은 대부분 인사했어요. 웃으면서 오는 아이들 없어요. 다 인사했으면 선생님 아파요. 진짜 요만큼 찢어서 피 한 땀을 나도 인상 쓰고 옵니다. 아프다고. 저도 걔네들에 의해서 기가 자꾸 빠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과 소통도 잘 되면서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소통도 안 되면서 또 계속 그런 과정이 있어요.